거기 보시면은 이용하고 개발이 있을 때요. 이용은 출제 빈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 스포롤에 대해서 이제 한 번 정도 물어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그래서 1번에서는 그 2번 지문이 잘못된 거죠. 도시 스포롤은 주로 도시 외곽에서 발생하거든요. 예, 그래서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이고요. 개발에 대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실 때 먼저 부동산 개발의 단계하고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 개발의 이제 타당성 분석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개발 방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민간 자본 유치 사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에 대한 거는 이제 입지 개수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부수적으로 표현되는 게 뭐냐면, 요게 이제 공법상에서의 용어 있죠. 예? 도시 및 뭐 주거환경 정비법령상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부터 해가지고 주거환경 병지 사업, 이 용어들 있죠. 용어를 가끔씩 내는데 올해는 이제 그쪽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것 있죠. 예, 이제 그거를 용어적으로 이제 하나를 알아두시는 게 난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도시 재생 사업이잖아요. 그게 예산에서 사업비만 한 50조인가 책정한 사업 그 내용인데, 그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게 소규모로 개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는 이걸 대단위로 개발을 시키면 투기적인 세력이 들어와서 이 소득이 낮은 계층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단위로 잘라서 이제 개발하는 걸 추진하는 방식인데, 거기에 부합되는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내용이에요. 제목이. 그러니까 그 제목 정도는 하나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개발 쪽에서는 이런 정도로 이제 기본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살피시면 되죠. 그러면 개발의 단계, 그러면 이제 탁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죠. 순서가 일단 나와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쭉 해갖고 이제 순서는 물어봤기 때문에 또 나올 일은 없고요. 만약에 여기서 용어상에서 또 등장할 수 있으면은 얘 있죠. 예, 요거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로 한번 만나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뭐냐면, 박스로 내용을 주고, 요게 이제 개발의 단계 중에서 어디에 대한 설명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 중에서 유력한 게 요거죠. 예비적 타당성 분석. 그래서 요거는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개략적으로 이 수익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지를 모색을 하고, 근데 실상은 개발 사업 중에서는 이것도 중요한 부분에 속하죠. 적합한 위치를 찾는 것만큼 또 중요한 일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시험상에서는 자주 인용이 안 되고요. 여기 타당성 이제 분석에서는 법률적인 거, 기술적인 거, 경제적인 타당성 분석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요 경제성 타당성 분석의 결과는 모든 개발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개발업자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이 틀리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단계가 있고요. 건설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마케팅. 마케팅 우리가 이 초기 단계부터 한다고 그랬고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마케팅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 위험에 대한 걸로 줄 수는 있으면 몰라도요. 어쨌든 간에 요거 두 가지 정도는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마케팅은 이제 쓸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 시에 쓸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는 있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 개발의 단계에서 내가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 한번 하시고, 개발의 위험 그러면은 생각나는 위험 있으신가요? 이거 아까 우리가 수업할 때 했었잖아요. 이게 안 되면
우리 왜 저기 말로 해서 안 되면 뭐 주먹이 가깝다 이런 건 아니고 법으로 시비를 가리는 게 제일 낫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지성인인데 그렇잖아요. 법률적 위험과 시장 위험과 비용 위험이 있죠. 제목이 일단 생각이 나야 안의 내용도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법률적 위험이 있고 무슨 위험? 시장 위험. 그다음에 무슨 위험? 비용 위험. 이게 세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으로 우리는 시비를 가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을 때 이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 법률적 위험은 각종 인허가나 이런 거랑 관련이 있잖아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확정된 부지를 활용하는 게 그렇죠. 이용 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활용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분양 이런 거 할 수도 있죠. 초기에 매도 또는 임대하는 거.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 이런 거 체결할 수 있다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개발 사업 했을 때 타당성 분석이 있죠. 타당성 분석을 가게 되면 지역경제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시장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분석? 요거를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시장 분석이라고 그러죠. 시장 분석. 여기는 이제 모든 이제 개발 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수요 요인을 분석한다고 그랬고요. 근데 우리는 그 수요층을 이렇게 나누고 난 다음에 그중에 특정한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시장을 공략하는 게 이제 시장 분석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장을 뭘 하고요. 세분하고 시장을 뭘 한다. 차별하는 방식을 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눈 요 수요 계층이 있죠. 수요층에서 우리가 지난번에처럼 왜 싱글 남자들 있죠. 20에서 30대.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이제 주거를 공급을 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 그러면 기존에 시장 세분화에서 여기 수요층에 대한 20에서 30대의 싱글남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이 주거를 이제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주거를 정할 때 뭐를 선택할 수 있냐면 다가구 주택이 있죠. 아까 했던 원룸 이런 거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했던 뭐 다중주택 그래서 뭐 예수 고시원 아니면 뭐 일반 뭐 단독주택에서 뭐 하숙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들어가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죠. 얘는 그래도 형식이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공동주택인데 일반 공동주택과는 달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놀이터나 관리사무소나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임대료나 이런 거는 아파트나 이런 것보다는 싸다는 얘기죠. 그 독립된 주거공간이 보장이 돼 있고 소형 평형으로 주로 공급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의 어떤 차별화, 경쟁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에서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전 단계에서 우리가 기획한 요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는 게 무슨 분석? 시장성 분석. 요 때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분석할 때 무슨 분석 해보는 거예요? 흡수율 분석. 그러면 이 흡수율 분석이라는 거는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미래 수요를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 있죠. 그리고 투자 분석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경제성 분석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 단계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가지고 개발 사업의 이제 수익성 여부를 이제 평가하는 거고, 요거는 여러 가지 개발 대안 중에서 가장 무슨 이용이 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이용이 될 수 있는 개발 사업을 선택하는 거. 이렇게 해서 요 5가지 단계에서 제일 많이 활용이 된 게 요거죠. 시장성 분석에서 요 단어 그다음에 흡수율 분석에 대해서는 지문으로 자꾸 들어오니까 이것들은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민간 개발 방식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공영 개발이 있고 민간 개발이 있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체 개발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근데 위험도 자기가 부담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위험을 분산시켜서 하는 게 지주 공동사업이죠. 그럼 지주 공동사업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공사비를 뭐로 주는 형태? 대물로 변제하는 거. 이걸 우리가 등가 교환 방식 이렇게 얘기했었죠. 기억하시나요?
그 다음에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해주는 형태. 그 다음에 조합 아파트에서 조합원 모집하는 투자자 모집형. 그 다음에 이제 잘 쓰는 게 뭐냐면 사업 위탁 방식. 사업 위탁 방식에서의 사업 주체는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는 분양 대행해주고 수수료만 받아가는 방식.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또 잘 주는 게 이거 아까 했던 거 토지 개발 신탁 방식 있죠. 조금 아까 한 거죠. 여기는 사업 주체가 누가? 신탁회사. 그죠? 수탁자가 다 하는 거예요. 자금도 그 사람이 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얘네 둘을 비교하는 걸 주죠. 그럼 그거를 이제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소시엄 구성 방식.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요, 개발 딱 그러면은 거기서 이렇게 압축을 해서 이렇게 쭉 약수를 해서 적으실 수 있으면은 거의 정리가 끝났다고 봐야죠.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뭐를 물어보면 대답이 안 나오죠. 뭐가 구성이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간단하게도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민간자본 유치 사업 방식 있잖아요. 우리가 뭐 알아다가 그랬어요. BTO, BTL, BOT 요거 세 개를 중심으로. 그렇잖아요. 요즘 나오고 있는 게 요거니까. 요 중에서 임차 또는 임대 나오면 뭐 하나밖에 없다? 이거 하나밖에 없죠. 리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만 놓고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될 것 같아. 이게 이제 전 단원에서 이런 식으로 쭉 가실 수 있으시면은 거의 뭐 맞추신다고 봐야죠. 이걸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최소한 이런 제목 정도라도 기억이 안 나면 예, 이게 뭐 어디서 들었나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틈틈이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맞추는 거죠. 5가지 단계만 진행이 되더라도 일단 아이디어가 출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디어 디귿이 출발 나온 애는 1번하고 2번밖에 없죠. 근데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니까 디귿에서 니은으로 가는 건 1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출제자가 맞추라고 배열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게 되면 개발 단계 중에서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을 때 2번에 보면은 개발될 공간의 임대 활동은 개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죠. 순서상에서는 마지막에 있지만 마케팅은 초기 단계부터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근데 3번에 보면 부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마케팅 활동의 유형은 동일하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이게 수익성 부동산이냐 주거용이냐에 따라서 마케팅에 대한 대상은 틀릴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좋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상식적으로 준 거죠.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출 기간이 시행사의 신용 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대책으로 틀린 거. 그랬을 때 거기 보시게 되면은 4번에 대출 심사 조건을 완화한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잖아요. 상식적으로 풀게끔 이건 배열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학계론요. 그래서 이게 사회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시험장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갔는데 상식적으로 답을 맞추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상식적으로 풀어도 한 10대 개 맞는 거예요. 이거를 대충 이렇게 해도 대충. 그러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간 사람이 15개 맞았다고 자신감이 업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아주 천천히 나오죠. 조금만 하면 되겠지. 그러다 한 3년 가는 거죠.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뭐 돼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349페이지 가시면 개발의 위험에 대한 부분이 있죠. 위험. 그래서 거기 2번 지문에 가면 개발 사업의 위험은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등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고요. 3번에 가게 되면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죠. 그자.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 5번에 3번이 이제 이용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구입하는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6번 문제의 4번 지문에 가면 법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6번 문제 1번에 가면 내리 월포들은 부동산 개발 위험을 법률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같은 사람이 냈다고 봐야겠죠. 표현만 조금 달리해서. 그래서 이제 5번 문제에서는 4번에 가면요. 개발사업 부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돼서 사업이 지연됐다면 시장 위험 분석을 소홀히 한 게 아니라 법적인 위험 분석을 소홀히 한 거죠. 이게 거기 가서 다 뭐 대장 띄워보고 뭐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이나 이거 다 띄워봐야 되잖아요. 그런 걸 다 소홀히 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6번에 가면은 3번에는 자,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지연 위험이 있죠. 이건 시행사나 시공사가 풀 수 있는 위험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건 그 법률적인 관계에서 문제를 줬기 때문에요. 그죠? 딱히 위험에 대한 게 근래 나오긴 나오는데요. 어려운 지문으로 등장한 점이 없어요. 그래서 뒷장에도 넘어가시게 되면요. 문제 7번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으로 옳은 걸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1번 지문에 있는 매장 문화재 출토로 인한 사업 위험 이거 아까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거시적 시장 환경의 변화 위험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뭐 경기가 침체되어 있거나 뭐 이렇게 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사업지 주변에 사회 간접 자본 시설 확충의 지연 위험이 있죠. 이게 원래는 그 뭐 지하철선 있잖아요. 환승선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기로 했는데 그게 지연이 되면 그 대표적인 데가 저기 무슨 그 위례 신도시 이런 데 있죠. 예, 그쪽이 원래는 이 지하철선 뭐가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거를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됐다가 그게 계속 아마 보류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아마 공실이 무진장이 많다고 그러죠. 근데 위례 신도시 쪽에서는 분양가가 또 원체 비싸게 분양이 됐다는 얘기죠. 거기가 평방미터당 뭐 한 4천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근의 다른 데에 비해서는 너무 비싸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기 투자해서 들어가서 투자비 회수가 안 돼가지고 지금도 아마 거기 있는 중개업자분들이 좀 시달리나 봐요. 왜냐하면 중개업자분들이 투자적에 뭐라고 했겠어요. 잡기만 하면 돈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다가 끌어당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일단 가갖고 잡아놨는데 임대가 안 나가고 공실만 있으니까는 뭐만 있겠어요. 은행 이자 비용에다가 막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내놔도 안 나가고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투자한다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하시면 그때 이제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죠? 적절한 이제 조언을 잘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합격하셔야지 이제 합격하시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는 60점을 맞을 수 있는 방법론만 진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거랑 관계없이. 그래서 이제 7번에서는 시행사하고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은 5번의 부실공사 하자에 따른 책임 위험 뭐 요 정도죠.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면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거 그랬을 때 2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자의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게 아니라 사업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개발 신탁 방식은요.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하거나 임대해서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걸 얘기할 거고요. 근데 4번에 보게 되면 환지 개발 방식은 사업 후 개발 토지 중에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한다는 게 틀린 거죠. 제목이 환지잖아요. 토지 바꿔주는 거죠. 이거. 다만 이제 바꿔줄 때 면적은 축소가 되겠죠. 네, 축소된 거는 그런 지가 상승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제도라고 그랬던 거죠. 이렇게 해서 환지 개발 방식에 대한 거를요. 4번에서 이렇게 준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면 문제 9번이 있죠. 그리고 이제 환지 방식을 박스 처리해서 물어본 거죠. 택지가 개발되기 전에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기타 사항을 고려해서 택지가 개발된 후에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죠. 주로 이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 방식을 많이 활용한다 그랬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도시개발법에서 이걸 배우시죠. 토지구역 정리사업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답을 환지 방식으로 이렇게 준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내용에서 또 뭐 유추하면은 또 다시 뭐 다른 걸로 나오면은 뭐 수용 방식 정도인데 그 수용 방식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지문 정도로 활용을 하죠. 토지 수용 방식 아시죠? 공영개발 사업할 때. 근데 토지 수용 방식에서 이제 가끔 지문으로 쓰는 게 뭐냐면요. 이게 토지로 수용할 때 강제 수용이잖아요. 그 보상 문제가 뒤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자가 피수용자 간에 보상 문제로 갈등이 많이 빚어지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그게 수용 방식이죠.
그런 건 이제 가끔 지문으로 쓰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확인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가시게 되면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물어봤을 때 1번에 보면 자체 개발 사업은요,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게 틀린 거죠. 이게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죠. 그러니까 사업비도 자기가 되고 이익도 자기가 가져가고 위험도 자기가 다 부담해야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분담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게 무슨 방식이다. 이게 지주 공동 사업 방식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3번, 2번에 가면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요, 출자 회사 간에 상호 이해 조정이 필요하겠죠. 이게 지난번에 우리 설명해 드린 건데, 왜 수년 전에 우리나라 왜 한반도 대운하 왜 개발 사업이 있었잖아요. 추진하려고 그러다 결국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됐으면은 이게 아마 수십조에서 아마 수백조 들어가는 사업일 거라고요. 어마어마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이게 이제 개발 사업이 추진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개, 예를 들어서 요거 공사 구간 하나만 하더라도 뭐 수천억에서 수조 원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AS 건설회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럼 여러 개의 건설사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데 이게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이익을 내는 거는 이건 뭐 땅 짓고 헤엄치기다 이거죠. 그러면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연합법인을 해갖고 들어간다 그러면 출자 비율을 많이 가져간 애가 아무리 이익을 많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서로 다 자기가 지분을 다 많이 가져가겠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대한 모만 취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수수료를 취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에 가게 되면 그 토지 신탁형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관리 처분해서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잘 써요. 그러니까 한 번만 출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틀린 건 1번이지만 그 뒤에 넘어가시면 11번에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래서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자체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가 있으니까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게 요구할 거고요. 이번에 보면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해서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가격과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면 이는 등가 교환 방식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땅을 대고 개발업자가 건물을 지은 다음에 이 비율에 따라 이게 서로 나누는 방식인데 이게 1대1로 교환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토지 가치하고 공사비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차익이 있으면은 사전에 약정을 걸어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거를 뭐 대물로 바꿔주거나 뭐 그런 이제 약정을 취하겠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등가 교환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토지 개발 방식하고요. 신탁 개발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자, 아까 여러분들이 했을 때 여기 사업 위탁 방식 있죠. 여기는 사업 주체가 누가 돼요? 여기는 토지 소유자가 되죠. 여기서의 개발업자는 일괄 임대 방식으로 분양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만 받아가는 방식이고 여기 토지 개발 식당에서는 사업 주체가 누가 되겠어요? 여기 신탁사가 된다고요. 수탁자가. 그렇죠? 그리고 성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이 방식 중에서. 예전에 그렇게 단답형으로 출제한 적도 있어요. 민간 개발 방식에서 형식적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개발 방식을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었어요. 그 답이 뭐였겠어요? 토지 개발 신탁 방식. 읽으면서 답이 나오게끔 이렇게 해줘서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이제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의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의 지급은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분양금 공사기 지급형 사업 방식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을 다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이거를. 이 안에서 공사비 대문제 등가 교환 분양금 지급하는 형태 사업 위탁 방식 토지개발 신탁 컨소시엄 다 인용을 하죠.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문제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2번에 보시면요. 개발 사업 시 분석할 내용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자, 거기 보면 3번에 나오죠. 시장성 분석은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을 시장성 분석이라 하겠죠. 조금 아까 여기서 한 거죠.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걸 무슨 분석? 시장성 분석.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요.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해서 수익성을 검토하는 거라고 돼 있죠. 그럼 걔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지문 하나씩 발췌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또 오지선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틀린 거는 1번이죠. 시장에서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해서 해당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한다고 돼 있죠. 이 추세라는 게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흡수 분석하는 거죠. 흡수율 분석. 민감도 분석은 기억하시나요? 민감도 분석. 자, 이거는 이제 투자에서 배우신 거잖아요. 투자에서.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위험을 통제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민감도 분석을 하죠. 투자 수익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서 집중적인 통제 및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틀리게끔 유도한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얘도 시험 지문에 잘 나와요. 흡수율 분석에 대해서. 예, 이런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괜찮죠. 그냥 뭐 하다가 자꾸 용어가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그렇죠? 예, 이게 안 해요. 이거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만약에 다음 주에도 이걸 또 하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또 조금 유지가 돼요. 그 다음 주에도 이걸 하면 또 유지가 되는데 저희가 이게 돌면서 가다 보니까 이걸 한 번 들으면 한 2달에 한 번꼴로 들으니까 기억이 잘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또 매일매일 듣는 과목이 또 틀리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법 과목이어가지고 그래도 법률 용어가 돌아가니까 그래도 조금 난데 얘만 법하고 동떨어져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땅 들어와서 그것도 금요일 날. 그러면서 맨날 얘기하는 거죠. 지난주에 했죠. 지난번에 배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렇게 너도 6개 과목 해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저희도 이제 이해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선생은 이제 자꾸 기억을 두들겨야 되니까 지난번 했다고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자꾸 이게 이제 기억을 두들겨 줘야지 기억이 좀 오래라도 유지가 되죠. 그렇죠? 야, 괜찮아요. 또 우리가 또 하면 되니까. 그래서 뭐 여기까지만 하실까요? 그러면 이 개발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이 개발하고 관리, 뭐 마케팅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거고요. 감정 평가 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저기까지만 잘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3방식에 들어가서 계산 문제는 제가 풀이는 다 해드려요. 풀이 해드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요런 케이스로 나오면 한번 해보시고, 예, 이게 쓱 봐서 이 정도는 아마 하기 쉽지 않으실 거라 그러면 풀어드릴 때 딱 느낌이 올 거예요. 쟤는 안 되겠구나. 얘는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예, 그런 정도에서 할 수 있는 것 정도만. 3방식에서 계산 문제에 대한 것만 요즘 나오고 있어요. 3방식은. 이론이 안 나오고. 예, 그렇기 때문에 3방식에서 계산 문제가 3개 나오더라도 그거 틀려더라도 이론으로 우리는 3개 이상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것만 잘해 주셔도 돼요. 그것만. 그럼 걔들도 낸 거 또 내요. 낸 거 또 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해 주셔도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 11일이죠. 예, 그러니까 18일 하고 7하면 25일 하고 우리가 이제 이달까지는 하여간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일정이 이게 언제 끝나는 거죠? 다음 주 끝나는 거죠. 예, 다음 주 끝나는데 뭐 이달까지는 계속 해야죠. 이거 끝나야지 끝나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죠? 기운들 내시고 집에 가서 피곤하시겠지만 가시는 동안에 한번 오늘 한 거 한번 이렇게 쭉 해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그죠? 예. 자,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